오늘도 홍보 많이 하겠군. 두렵군. 반갑습니다, 엘리. 클리오입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계속 까먹고 있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니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저희가 할지 말지 되게 고민을 했었어요. 나중에는 꼭 하게 될 이야기긴 하는데 지금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왜냐하면 그게 결론이 아직 안 나고 진행 중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민 오시는 분들한테는 꼭 아셔야 될 문제고, 그리고 그분들은 여기 이민 오시면 꼭 반드시 한 번쯤은 크고 작게 이렇게 겪게 되실 문제라서 저희가 오늘 이 영상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오늘 주제는 디포짓이에요. 디포짓이 뭐냐? 보증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저희들이 보통 집을 계약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계약할 때 보증금이나 뭐 이제 이 나라는 어드밴스라고 해서 선월세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작년에 이제 사업 얘기에서 다뤘던 얘기인데, 저희들이 이제 렌탈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를 하면서 집을 렌탈했는데 그 집이 지금 보증금을 1년째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바람가이에 들락날락하고 있는 사연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요. 지금 이제 집사람이 이제 바람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바람가이가 뭐냐면 한국으로 치면 이제 약간 동사무소라고 하면 되려나? 파출소 아니고? 파출소라기보다는 동사무소라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그 관할 지역이 있어요. 그 바람가에는. 그 관할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바람가에 신고를 접수를 하면 이제 3자 대면을 할 수 있어요. 집주인과 저와 이렇게 3자 대면을 해서 중간에서 중재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바람가에 제가 오늘 갔다 왔으니까 또 두 번째, 한 보름 전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거 큰 틀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사업 이야기하면서 게스트하우스를 운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를 운행을 하면서 저희가 큰 집, 작은 집이 있었는데, 큰 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러니까 겨울에 계약이 종료가 돼서 1년 더 연장한 상태였고요. 작은 집 같은 경우는 올해 2월에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하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게 바로 저희가 월세만 굳이 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계약 종료된 집에 작은 집은 종료를 하고요. 그리고 큰 집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주인한테 물었어요. 이렇게 상황이 이러니까 종료를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승계를 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종료를 하고 싶으면 아니지, 종료는 안 했지. 종료는 아니었어? 승계만? 내가 처음에 이렇게 한 거였어.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너희 집을 빼고 싶다. 솔직히 이제 코로나 3월달에 터졌는데 내가 손님도 없을 뿐더러 내가 유지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면 자기는 처음에 안 된다고 했었어.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구하면 그건 상관없다. 말 그대로 그게 승계죠. 제가 살던 집을 이제 다른 사람을 제가 나가면서 새로 넣어주는 거지. 나는 그게 어쩐지 그렇게 좋은. 아니야, 그렇지 않네. 역시나. 자기 말을 안 하니까 모르잖아, 내가. 그래서 했거든. 그랬어? 승계를 이제 하게 돼서 이제 저희가 아시는 분이 저희 그 집을 마음에 들어 하셔서 저 이러이러하게 돼서 종료를 합니다. 마음에 드시면 하실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승계가 된 거죠. 근데 저희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승계를 받게 되면은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 시점에서는 주인이랑 저랑 계약을 종료를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다시 새롭게 계약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다 좋게 마무리가 되고 이제 저희가 보증금이랑 이제 어드밴스 선달비를 먼저 준 거를 이제 받으려고 이제 만났어요. 저 신랑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처음에는 25%를 까고 준다는 거예요. 그럼 뭔 소리 하냐? 뭔 25% 까냐?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있대. 근데 계약서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도 뭐 일반적으로 디포짓 우리 보증금은 한국도 마찬가지로 나가다 보면 좀 어느 정도 까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정도, 근데 25%는 좀 심하다. 그래서 상황도 이러고 하니까 우리 10%만 좀 까주라. 그래서 까준대.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집 2개 해가지고 이래서 이제 10% 까고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문득 그럼 내가 어드밴스는
그러니까 뭐 선월세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집주인이 여기서 뻥 찌더라고. 무슨 선월세? 제일 처음에 집을 계약할 때 제 중간 브로커가 있었어요. 네, 그 친구도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첫 계약할 때 2달 보증금 그리고 2달 선월세, 어드밴스를 이렇게 줬었어요. 그건 다 영수증도 있고. 근데 집주인이 하는 말은 그럴 리가 없다. 나는 이때까지 집을 계속 계약해왔지만 보증금 2달에 선월세 1달만 받는다. 그래서 그 선월세는 보통 이제 시작하자마자 첫 달을 까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새로 연장할 때 12월 달에 새로 연장할 때 그때 중간 브로커랑 에이전시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에이전시 그 친구랑 전화를 했었어요. 자, 12월 달 이제 두 번째 남은 선월세 어드밴스를 까는 거니까 까자. 집주인한테 전화해봐라. 전화를 했어. 근데 집주인도 어차피 1년 더 계약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계약한 내년에, 그러니까 이제 올해 12월이죠. 마지막에 까자. 이런 식으로 또 얘기 끝났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통화했을 때 그 에이전시랑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뜬금없이 이제 자기는 한 달밖에 받은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우기는 거예요, 결국에. 근데 저희가 영수증이 있었어요. 예. 그 돈을 준 영수증을 다 가지고 있었고, 예. 그 브로커 같은 경우는 나는 줬다. 주인은 못 받았다. 우리는 준 영수증은 있고,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주인이 화를 내기 시작하면서, 얘기가 이제 자기도 이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뜬금없이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처음에 이제 10% 준다고 해서 만났는데, 어드밴스 때문에 열받아서 집에 갔어. 그래서 며칠 뒤에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종이를 주더라고요, 얘한테. 이게 무슨 종이냐, 그러니까 돈이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보니까 쉴 데 없이 이제 이 나라는 디덕이라고 영어로 쓰잖아요. 디덕. 그게 뭐냐면 이제 까는 거. 뭐가 까졌고 이제 뭐가 부서졌고 하니까 이 보증금에서 얼마 까게 주겠다. 이게 터무니없이 깎아놓은 거예요. 그게 원래 뭐 10%였으면 토탈로 포치면 거의 한 60%, 70% 깎아놓은 거야.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상한 종이를 하나 더 적어 왔어. 그게 뭐냐면 무슨 각서 같은 거였어요. 제가 적은 게 아니고 지가 적은 건데 뭐 그 각서 내용은 대충 보면 뭐 나 리오는 집주인이 나에게 뭐 기분을 상하게 했고 뭐 이런 거에서 뭐 나는 집주인한테 부당한 요구를 했고 쉴 데 없이 적으라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차후에 이런 문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제 저희 신랑 사인을 해라 이건 거예요. 근데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내 바람가에 간다. 난 얘도 못 받는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바람가에 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됐냐면은 저희도 그 보증금을 많이 한인 가정 분들 특히나 한필 가정 말고요. 한필 가정 같은 경우는 필리핀 분이 계시니까 뭐 상관없는데 저희 같이 한인 가정인 분들은 이렇게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저희가 이제 이 일을 겪으면서 저희 신랑은 바람가에 가서 끝까지 해보겠다는 입장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자. 왜냐면 가봤자 저희가 이제 뭐 아는 것도 없고 시간만 끌게 되고 대충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외국인은 솔직히 힘들다 보거든요. 네. 특히나 또 우리가 한인 가정이고 하니까. 근데 저희 신랑이 그때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저한테 결정권을 또 주겠대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래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돈을 못 받을 각오를 하고 바람가에를 갈 거면 가도 좋지만 이 돈 무조건 받아야지 하고 바람가에를 갈 거라면은 그냥 가지 말라 그랬어요. 어차피 결론적으로 상처받는 거는 저일 거라는 건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태가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 한 사람만 이거를 바로잡는다고 해서 될 일은 분명히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한 번쯤은 끝까지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무모한 짓일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보면 결국에 필리핀에서 한국 사람들 말하는 게 뭐 마사랍 코리안이라고 그냥 한국인을 호구 보듯이 보는 거예요. 저들도 한두 번 이렇게 보증금 나 저 집에서는 한국 사람인데 뭐 안 줘도 아무나 하던데 나도 해볼까 이런 것도 많고 특히나 그 빌리지에는 한국 분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엄청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안 거지. 그리고 법적으로는 원래는 내가 중간에 계약 파기를 하더라도 10% 까고 나머지는 다 돌려주는 게 맞아요.
이 법적으로는 제가 확인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야는 아예 이제 디포지트 안 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따지고 나는 월세 받은 것도 없다 뭐 배째라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래서 중간 브로커 야도 이제 계속 만나고 이제 3자 되면 해야 되는데 오늘 원래 두 번째 출석 날이었어요. 근데 둘 다 안 왔어. 브로커도 첫날은 첫 번째 14일 전에는 브로커 인마가 안 왔고 3자 되면 해야 되는데 왜냐면 저는 브로커가 돈을 줬어. 근데 브로커는 집주인한테 돈을 줬는데 집주인은 브로커한테 받은 적이 없대. 말이가 빵거가 이게. 나는 영수증은 또 있는데 이 영수증은 뭐냐? 그러니까 집주인은 네가 가지고 있는 영수증은 브로커 영수증이다. 내 영수증이 아니다. 또 이런 말도 되도 않은 소리 하는 거예요. 진흙하면 돈을 받은 게 없냐 이거 또 돈을 받았대. 아니 좀 이상해 이게 마인드가. 그래가지고 계속 억지 부리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괜찮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좋다 가자 했어요. 근데 이제 더 화가 난, 그 다음에 더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그 다음 단계를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를 가야 되고 어떻게 맞아요. 신고를 모르니까. 해야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람가에 가서 신고한다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또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단 바람가에 가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신고를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사건을 쭉 다 지켜보신 이제 저희가 이제 한인 가정분들이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보고 본인 회사에 변호사를 붙여줄 테니까 절대 너희 외국인 둘이서는 가지 말고 같이 일단 데리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게도 이제 가서 그 변호사분이 다 설명을 해주시고 접수를 했어요. 접수를 하고 며칠 안 있다가 바로 코로나 락다운이 걸린 거예요. 지금 그거는 그 3월달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 되게 옛날에 3월달에. 그렇지 3월달에 처음에 우리가 신청할 때요. 그리고 많이 완화가 되고 했는데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8개월을 기다렸어요 저희가. 근데 저희가 8개월을 기다리면서도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저희 신랑이 이제 지인분들이랑 그냥 이제 하소연하다가 그 이야기를 꺼냈나 봐요. 저희 신랑이 또 막 여기저기 이거 어떻게 해요 막 말하고 다니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하소연하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지인분 와이프가 필리핀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너가 형수랑 내일 다시 가봐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갔더니 이게 3월 달에 이거 분명히 저희들이 기록을 했어요. 뭐 노트 적더라고. 그래서 뭐 이름 적고 뭐 집주인 이름 적고 브로커 이름 적고 다 했는데 가보니까 이거 15일 전이죠. 15일 전에 가보니까 없는 거야 내용이. 일 처리를 안 한 거 아니야? 아니지 내용이 없어. 적었잖아. 그래, 아무 때나 막 적었구나. 그렇지 막 적어가 노트에 분명히 저건 노트 적었었거든요. 근데 그 노트가 없는지 막 3월까지 닦고 뒤져봤는데 없는 거야. 그래서 새로 다시 했었거든요. 필리핀 이것도 계속 자기가 억울하면 자기가 계속 확인해야 되는데 나는 뭐 솔직히 막말로 영어를 막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막말로 외국인이 가가지고 뭐 이게 해봤자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다렸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은 잘 몰라요. 여기 와서 한국인도 잘 안 만났고. 근데 최근에 이제 저도 오토바이 동호회 하면서 좋은 분들 만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불과 몇 개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바람가에 가면서 이제 신고하면서 야 이거 어차피 되겠나 이러면서 그냥 좋게 해야 되나. 근데 집주인 절대 또 이게 보면 스타일이 복부인 스타일이야. 외국인 남편 만나가지고 필리핀 여성인데 이제 우리 외국인 남편들이 많아요. 한국인이 아니라 진짜 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나 그러다 보니까 완전 복부인이야. 막 필리핀 사람들한테도 일할 때도 막 손가락 잡아서 막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계약하면서도 조금 이게 되겠나 뭐 이러면서도 했었는데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 그래서 얘기해도 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접수를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는 한 1주, 2주 만에 바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날짜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이랑 그 브로커랑 저희랑 해서 3자 대면을 하기 위해서 몇 월 며칠 날 바람가이에 모여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또 이제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은 저희만 가면은 이게 또 안 되나 봐요.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고 서류도 모르고. 서류도 떠나서 이제 필리핀 사람들은 팔은 안으로 굽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또 출동을 해주셨어요. 변호사분하고 형수님하고. 세 명이서 같이 갔거든 제가. 네. 그래서 가서 이제 똑같은 거예요. 이제
왔는데 집주인이 왔어. 또 늦게 왔어. 짜증나게. 한 20분 기다렸어요. 열받았는데 막. 근데 브로커가 여기 안 왔어. 근데 결국에 브로커가 없이 이제 집주인이랑 저랑 이렇게 얘기하면 어차피 브로커가 중간에 끼어있기 때문에 얘가 없으면 대화가 안 되더라고. 거지. 나는 줬는데 니는 안 받았다. 계속 이 얘기인 거야. 답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러면 14일 뒤에 다시 하자. 이래가지고 오늘 갔는데 오늘은 둘 다 안 나와버린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또 계속 진행 중인데. 근데 14일 후에 이제 나갈 때도 저희가 저희 보고 통보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몇 월 며칠 날 만나자고. 그래서 그 브로커한테도 연락을 하고 집주인한테도 연락을 했더니 집주인이 자기가 연말에 너무 바쁘니까 2월에 만나재요. 말도.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바람가에서 정해준 날짜니까 우리는 통보할 뿐이다. 선택은 너희가 하는 거고 일단은 이 날짜에 오라 하더라 라고 이제 좋게 문자를 보내고 근데 결국 오늘 안 왔어요. 그래서 그거 얘기를 이제 저희가 한번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아직 결론은 안 났고 앞으로도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몰라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차피 각오했던 문제라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냐면은 뭐 한국에서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이민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인 가정들 특히나 그리고 여기서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요. 참 결국에는 저희도 도움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필리핀 분들의 도움을. 그리고 저희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그분들한테도. 이게 날짜가 정해지면은 저희가 전화해가지고 오늘 몇 월 며칠 날 뭐 바람가에 날짜가 잡혔는데요. 하는 것도 솔직히 미안하거든요. 근데도 또 연락하면은 또 흔쾌히 알겠다 하고 와주세요. 근데 그분들 한국인 두 분 다 마찬가지로 알고 계시는 게 뭐냐면은 이게 한 번 바람가에 가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에 진흙탕 싸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도 이제 도와주시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감사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계약서를 저희가 저번에 쓸 때 꼭 확인하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기에 계약서에 보면요. 보증금에 대한 항목을 뭐 간혹 가다가 25% 깔 거야, 30% 깔 거야 라고 주인이 써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말고요. 아예 안 써진 경우는 법적으로는 10%만 깐 게 맞고요. 그리고 중간에 혹시라도 중간에 나오시더라도 그러니까 계약기간 종료를 못 하시고 중간에 나오시더라도 10% 빼고는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알고는 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마 알고 계시더라도 힘들어요. 이렇게 저희처럼 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한국인 분들은. 보통 그래서 얘들이 이제 저는 이 사람들을 그냥 진짜 저는 뭐 이거 욕만 알 뿐이지 정말 이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한국인이라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건 마사라 코리안 그냥 봉으로 보는 거예요. 몇 번 주변에 자기들 돈 있는 사람들은 집을 렌탈해 주다 보니까 야 저들 한 50%만 해도 그냥 안 받고 가던데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집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더더욱이나 한국인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월세가 뭐 3만 페소 뭐 60만 원 치자 그러면 뭐 대충 그냥 뭐 60만 날리고 안 받고 말지. 그런데 이제 우리도 뭐 똑같은 거예요. 안 받고 말지 했는데 우리는 좀 금액이 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건데 이게 원래는 받아야 되는 금액이 당연한 거고 얘들도 줘야 되는 건데 저들도 안 주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거 주변에 어른들 보시고 뭐 저도 조카들도 보고 하는데 진짜 욕을 하고 싶은데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전해줘. 저도 와 진짜 이건 저도 바람가에 가서 만났는데 집주인은 나는 뭐 I don't care. 그래갖고 뭐 마지막에 정말 열받았던 말이 자기는 아무도 무서운 게 없대요. 내가 어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렇고 변호사 측도 그렇고 형수님도 그렇고 우리도 똑같다. 니 무서울 거 없다.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무슨 지금 뭐 파워 게임 한 것도 아니고 네가 뭐 경찰서 뭐 서장 아니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일단 우기고 보는 거죠. 왜냐면 중요한 거는요, 브로커가 장난을 쳤는지 주인이 장난쳤는지 저희는 몰라요.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은 둘 중에 한 사람은 일단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왜냐면 저희는 준 영수증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영수증 꼭 챙기셔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전기세도 마찬가지고, 그치? 네, 수도세도 마찬가지고, 영수증 없으면 저희 이렇게 바람가에도 못 가요.
뭐 너무 끝없으면 끝나는 거잖아. 이 나라는 한국처럼 전산 처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무조건 영수증 챙기셔야 돼요. 계약서, 날짜, 계약서랑 영수증 무조건. 금액 이런 거 다 이제 챙기셔야 돼요. 저희도 말하다 보니까 제가 열받아가지고 계속 뭐 일 얘기하다가 중간에 빠지고 이랬는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집 계약, 뭐 사무실 계약, 뭐 이런 거 하실 때 정확한 그 컨트랙 페이퍼, 계약서를 항상 자기가 영어가 안 돼. 그러면 주변에 누구 사돈이 8촌이고 아니면 뭐 번역기 돌리더라도 무조건 하시고 잘 알아보시고. 그 자리에서 절대 사인. 그 자리에 절대 사인을 하지 마시고. 저도 그 자리에 사인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번데 봐도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사람 마음가짐이에요. 몰랐지. 또. 마음가짐으로 이제 내가 그냥 아예 그냥 먹고 떨어져라. 에이 더러운 것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한두 개 쌓이다 보니까 얘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 양아치 근성이에요. 예. 저 혼자 한다고 뭐 이렇게 뭐 나아지고 이런 게 없겠지만, 야는 진짜 내가 도저히 이런 게 내가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맞아. 예. 저희 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받는다고 해서 이게 나아질 거라는 예.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뭐,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는 것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워낙 못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예. 어떻게 하시냐면 한국 분들이 마지막 달 2달을 월세를 밀러요. 안 돼요. 돈이 없다 뭐 하다가 그리고 조용히 이사를 가시는 경우 있거든요. 네, 이사를 가거나 그냥 도망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어차피 나 보증금 못 받을 건데 이게 인식이 있는 거야. 또 머릿속에 박힌 거예요. 여기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는 해요. 그분들 이해는 하지만 그거는 정당한 건 아니에요. 한국 사람 욕먹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거는 절대 정당한 건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꼭 올바른 행동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정당하게 계약서를 잘 작성하시면은 큰 문제 없으니까 그거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었고요. 정당하게 계약서 해도 이거는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집주인이 저렇게 집주인 더러운 거 많다. 집주인 더러운 거 만나면 이렇게 돼요. 집 계약할 때 집주인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대충 품성이 어떤지 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것도 나는 갑자기 생각나. 풀빌라 우리가 계약 종료할 때. 맞아요. 다른 집 계약 종료할 때는. 아니야. 이분들이. 먼저 얘기를 했었어. 저희가 1년치를 한꺼번에 돈을 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달을 저희가 못 채우고 나왔는데 그 못 채운 돈을 아예 저희한테 다시 주셨어요. 이런 좋은 사람도 있어요. 좋으신 분도 있고 네. 아니신 분도 있고. 저희가 보증금을 100% 받겠습니다. 뭐 20% 뗀다고 화를 내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점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아예 안 준다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그럴 것 같으면 뭐 저희가 외국인이라고 부당한 그거를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 거고 흥분하지 마. 이거는 물고 뜯어야 돼 그냥. 다 뜯어버릴 거야 그냥. 돈 못 받는 한이더라도 진짜 지지지 끌고 갈 거예요 그냥. 네. 오늘 뭐 얘기하다 보니까 또 3,000%로 빠졌는데. 내가 시작할 때 그랬지. 흥분 제발 하지 말라고. 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개보린을 하루에 몇 개씩 먹고 이랬거든 막. 돈은 괜찮아 이거야. 근데 그 행실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말하는 꼬락서니부터 해서 그 태도가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치. 돈 있어. 날릴 수도 있어. 살다 보면 그래 우리 외국에 와가지고 뭐 날릴 수도 있어요. 막 하면 에이 똥 밟았다. 그럴 수 있는데 그 여자의 태도가 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나 계속 끝까지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잘못 걸렸어. 돈은 또 벌면 돼. 뭐라도 벌면 돼. 근데 이거 인성은 안 돼, 이게. 제가 이렇게 포기하잖아요. 백방 그 사람은 또 똑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진짜, 예. 어쨌거나, 이렇게 된 사건을 이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더 하면은 더 흥분할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안 돼. 와.